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 주제는 발리에서 온 질문. 멀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청자님께서 아내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주고받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무료 통화 기능 있잖아요. 무료 통화 기능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부인과 함께 상담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적절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부인의 나이는 40대 중반. 그러니까 거의 폐경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까지 생리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적절한 도움을 드리긴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초경을 앞둔 따님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힐러들 중에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질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 질환 뭐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연세 드신 남성분들은 그게 좀 쑥스러워. 오늘 시간으로 생리통 어떻게 삶침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확실한 의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 2, 3일 된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본 내용 이어드리죠. 헤르페스 감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순염, 입술에 포진이 생기는 것, 포진. 이걸 가리켜 허피스 심플렉스라고 합니다. 허피스 심플렉스. 이것은요,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예요. 제가요, 한 3일 전에 운전 중이었는데 저는 피곤하다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몸이 실제 피곤할 때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날만큼은 진짜 몸이 피곤한 거예요. 등 쪽으로 약간 으실으실하면서 눈 쪽으로는 열감이 느껴지고 온 몸이 부푸는 듯한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운전하다가 입술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뭐가 돌기가 있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거울을 봤죠. 스마트폰에 거울 기능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닌데 아주 작은 핵이 있는 거야. 그리고 화끈거리는 거야. 따끔거리고 자결감이 있고 따끔따끔 가렵고 이거 허피스구나. 그래서 급히 대시보드에 보관해 있었던 자석을 꺼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외출 나갈 땐 이 자석 세트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걸 안 갖고 다녔었어. 그러다가 한 2주 전부터인가 외출 나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다시 들이기로 했어요. 그게 마침 대시보드에 이게 있었어. 즉각 심포전격을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왼쪽에 생겼어요. 바로 왼쪽에. 그래서 우측에 대돈 중충의 N극, 음곡 곡택에 S극을 붙였습니다. 아니 붙이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즉각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해보세요.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 단순 포진은 피곤할 때, 신경 많이 쓰거나 할 때도 생기니까 이게 자주 생기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세요. 먼저 추혈법. 중충 대돈혈은 비교적 추혈하기가 쉽습니다. 중충혈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보이시죠? 가운데 손가락에 제가 붙였어요. 지금 가운데 손가락 손톱 뿌리 부분에 가로금을 쫙 긋고요. 실제 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인데 손톱 측면이 엄지손가락 쪽 측면이에요. 그곳에 세로금을 그으세요. 가로 세로금을 그으면 꼭지점이 나오죠. 그 꼭지점이 중충혈. 심포전격에서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대돈혈도 추혈하기가 쉽죠. 엄지발가락 발톱 뿌리 부분에 가로금, 그리고 둘째 발가락 쪽 엄지발톱 측면에 역시 세로금. 그러면 맞닿는 꼭지점이 있죠. 그곳이 대돈혈입니다. 대돈혈과 중충혈에는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런데요, 음곡과 곡택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은 문자로 음곡혈 추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음곡혈 추혈하는 방법.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여기는 금강산 지역이에요. 이곳에 관광차 오신 분들은 대부분 통일전망대를 다녀가시죠. 통일전망대를 가려면 제진 검문소 못 미친 곳에 출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입 신고를 하고 이제 제진 검문소 쪽으로 가면 한 1km나 2km 정도 가면 이제 검문소가 나와요. 그곳에 신고서 작성한 거 보여주고 또 출입증을 받죠. 그리고 이제 통일전망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민통선이거든요. 쭉 가다 보면 거의 통일전망대 입구까지 다다를 쯤에서 우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우회전할 때 왼쪽에 있는 곳이 제진역이에요. 옛날에 금강산 육로 관광 시절에는 그 제진역에 있는 출입경 신고소에서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곳에 제진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KTX를 연장하기로 얼마 전에 발표됐었습니다. 여기 제진역 철도예요. 철도 끄트머리에 보면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자갈로 이렇게 둔덕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몰래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여기 음곡혈을 추혈할 때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본인의 음곡혈을 추혈하는 방법. 일단 의자에 앉는다. 앉아서 허벅지 쪽에 오금을 더듬어 보면 이 기차 레일과 같은 두 개의 굵은 건이 만져져요. 그 건 사이에 손톱을 찔러놓고 더듬어요. 더듬으면 여기 지금 자갈로 둔덕이 쌓여 있듯이 이 음곡혈 부근에는 둔덕이 쌓여 있어서 레일이 끝납니다. 그 지점이 음곡혈이에요. 추혈하기 어렵지 않아요. 다시 강조. 제진역 기차 레일은 쭉 뻗어나가다가 끝에 아직은 북쪽으로 갈 수 없음. 그래서 자갈로 둔덕을 쌓아놓았다. 오금 위쪽에서 두 개의 굵은 기차 레일과 같은 그것을 더듬어서 그 가운데에 손톱을 찔러놓고 내려가면 이 부분에 자갈로 쌓아놓은 둔덕 같은 게 감지가 된다. 그 둔덕 직전을 손톱으로 찔러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곳에서 음곡혈을 추혈하는 겁니다. 곡택혈. 이 곡택혈은요, 곡택혈에 붙어 있는데 보이시죠? 내관혈초도 굵은 두 개의 기차 레일이 감지되죠. 팔 쪽에서 더듬으면 미세하게 두 개의 기차 레일이 또 감지가 돼요. 그 기차 레일을 더듬으면 팔뚝 쪽으로는 굵은 건으로 이어져요. 하나의 건으로. 아주 굵어요. 하나의 굵은 건이 감지된다. 그 굵은 건이에요. 바늘로 놓는다고 가정할 때는 바늘을 굵은 건에 찌르는 게 아니라 굵은 건 안쪽에 후벼파고 집어넣는다라는 기분으로 요 가운데 주름 있는 곳에서 곡택혈을 추혈하시면 됩니다. 심포전격에선 S극, 음곡도 S극. 허피스는요,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1단계, 발병의 첫 번째 단계는 1, 2일 동안 지속됩니다. 또는 수시간 내로 확 번지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 입 주변이 얼얼하고 가렵거나 통증이 발생합니다. 2단계, 며칠 후 또는 첫 번째 단계가 발견된 지 수시간 내로 작고 단단한 액체로 채워진 물집이 입술, 코, 뺨 또는 얼굴의 다른 부분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물집이 합쳐져 터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책이 스며나오는 작고 개방된 궤양이 발생합니다. 특히 2차 감염으로 이제 노란 고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딱지가 형성되기도 해요. 이 염증은 매우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높습니다. 한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입술 포진이 생겼어. 수건 따로 써야 돼요. 수건 따로 써야 되고, 또 연인들끼리라면 뽀뽀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1단계 때 심포정격 또는 더하여 대장정격을 부착하면 2단계로 발전하지 않고 치유됩니다. 대장정격은 어떤 때 추가하냐면요, 턱선을 만져보아서, 더듬어 보아서 림프절이 부어 있으면 대장정격도 함께 써야 돼요. 제 경우는 왼쪽 턱수를 만져보니까 지금도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작은 게 하나. 처음엔 컸어요. 대장정격도 써야 되겠구나. 심포정격, 대장정격을 우측에 놓았습니다. 가렵지 않습니다. 따끔거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해보세요. 신통방통하게 낫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리에서 온 질문 토론해 봅니다.